안녕하세요. 코인이 알고 싶다의 새로운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FTX 사태의 전 과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샘 뱅크만 프리드라는 인물이 암호화폐 헤지펀드이자 거래소를 창립을 했고 그 가치는 한때 3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블랙록과 같은 대형 투자사의 투자, 그리고 여러 유명인들의 홍보까지 받았었죠. 그러나 결국 이는 샘과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바하마에 거주하던 측근들이 운영한 일종의 폰지 사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와 고객들은 수십억 달러를 잃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차의 마지막에서 샘은 바하마에서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여전히 고객들에게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트윗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주요 업데이트, 유출된 메시지, 형사들의 수사, 그리고 회사의 실태에 관한 내부 정보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한번 다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신청과 그 전까지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잦아든 뒤 FTX의 새로운 CEO인 존 레인 3세는 회사의 장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질서하고 부정한 실태였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제 40년 경력 동안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기업 통제와 신뢰할 만한 재무 정보가 전무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소수의 미숙하고 세련되지 못하며 잠재적으로 이해 충돌이 있는 개인들이 회사를 장악한 이 상황은 전례가 없습니다.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존 레인은 2001년 앨런 사태의 파산 절차를 정리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존 레인 CEO가 언급한 문제 중 하나는 자산이 바하마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누가 그 자산을 실제로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FTX의 전신인 FGX 시절부터 이어져온 부실 경영의 결과이며 현재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FTX는 정확히 얼마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몰랐고 몇 명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하이라이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채팅으로 비용 청구를 했고 무작위로 지정된 관리자가 이모지로 승인을 하거나 거절을 했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가 샘에게 10억 달러 개인 대출을 해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FTX는 대형 투자자로부터 4억 5천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샘은 이 자금이 사업 성장과 규제 당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쓰일 것이라 말했지만 실제로 3억 달러는 샘 본인의 호화 생활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채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20억 달러 가치의 회사였지만 이사회 회의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자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영진은 언제나 회사가 보유한 현금 총액이나 현금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및 계약자 명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직원들은 여러 회사에 걸쳐 섞여 일하며 그들의 업무 시간도 문서화되어 있지 않아서 몇몇 직원들은 행방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매를 했고 직원 및 임원들은 자신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록을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FTX가 바하마에서 구입한 고급 부동산 상당수는 FTT 토큰과 FTX 주식으로 반반씩 결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2년간 샘의 부모와 고위 임원들이 바하마에서 3억 달러 상당의 호화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2022년 9월 샘이 FTX가 55억 달러 상당의 유동성이 낮은 암호화폐 토큰을 보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가치는 단 65만 9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큰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속았을까요? 저금리와 값싼 자금이 금융시장을 달구는 마니아 현상이 일어난 상황을 제외하고 포툰지에 따르면 샘은 투자자들에게 너무 좋아서 거절할 수 없는 문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출과 일일 비용 내역을 담은 스프레드시트였으며 알라메다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FTX가 2019년 설립 당시 1,500만 달러 매출에서 2021년 10억 달러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건실한 회사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출의 문서일 뿐 진짜 회계장부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숫자에만 돈이 멀어 돈 냄새를 맡고 너도나도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말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FTX는 50대 최대 채권자들에게 30억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FTX와 관련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유명인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샤킬 오닐과 톰 브레디 등도 이제 법적 책임을 추궁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아담 모스코위츠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FTX가 운영한 플랫폼은 실체가 없는 카드탑, 즉 폰지 사기로 FTX 기업들이 불투명한 계열사 사이에서 소비자 자금을 이리저리 돌리며 신규 투자자 자금과 대출금으로 기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유동성 유지라는 허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더불어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벤처 캐피털 업체들도 샘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규제의 변화를 촉구를 했고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는 12월에 FTX 사태에 관한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샘 뱅크만 프리드는 참고로 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문회를 주관할 맥신 워터스 의원이 샘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4월 FTX 파산 이전에 암호화폐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의 부패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존 디트는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와 샘 사이의 유착 관계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밝혀진 사실들로 게리 겐슬러가 3월에 샘과 45분간 통화를 하며 SEC가 승인 예정인 신규 거래 플랫폼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관련 사안의 밝은 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춘지는 워싱턴 DC 내부자들이 게리가 의회에서 집중 추궁당할 것이라며 궁지에 몰렸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조시 알리는 상위 민주당 의원들과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FTX, 알라메다 리서치, 샘 뱅크만 프리드 관련 이메일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샘이 민주당에 기부한 3,700만 달러가 규제 당국에 FTX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조사가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뉴욕의 로펌 마르쿠시 프렌치맨의 파트너 로버트 프렌치맨은 FTX 고객들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순서대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회사 고객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샘의 제국을 조사 중인 존 레이는 모든 회사의 예금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단 하나의 문서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금 회수 전망은 매우 어두운 상황입니다. 일부는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샘과 복스 기자 간의 오간 메시지에서 샘은 회사 전성기 당시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이려 했던 노력에 대해서 서양인들이 하는 어리석은 깨어있는 척 게임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옳은 말을 하면 모두가 우리를 좋아한다는 허울뿐인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규제 당국에 대해서 그들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알라메다를 운영하던 여자친구 캐롤라인을 탓하며 사실상 FTX는 돈을 잃지 않았고 그 돈은 알라메다의 대출을 대준 것이며 알라메다가 모든 돈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샘은 알라메다가 더 많은 담보를 갖고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겠지만 회계 부서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상황도 놀랍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샘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샘은 파산 후에 너무 많은 TMI를 쏟아내어 변호사인 폴 와이스에게서 바로 해임을 당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샘을 법적으로 변호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캐롤라인은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두바이로 도피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아직까지 100%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결국 수많은 허상과 위장 뒤에 있던 샘의 수십억 달러 제국은 이러했습니다. 경비 처리는 이모지로 처리했고 샘은 10억 달러 개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채팅에서 이루어졌으며 곧 삭제되었고 이사회 회의는 전혀 없었으며 회사는 현금 보유량이나 직원 수조차 몰랐습니다. 만약 소비자 자금 수십억 달러가 낭비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사태가 참 우스운 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앞으로 지미니가 가장 최근에 무너지면서 다른 암호화폐 업체들도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또 큰 소식이 있다면 곧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에피소드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샘이 바하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샘,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너를 죽일 듯이 화난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차고 넘칠 거거든. 한편 여기 섬에서 확연한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8월에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FTX라고 빛나던 간판은 이제 사라졌고 FTX 본사 주차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편 경비원들은 우리를 빠르게 내쫓았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4명의 젊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도 봤지만 그들이 FTX 직원인지까지 확인은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차창을 올리고서 우리와 대화를 하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그저 빠르게 떠나기 급급했습니다.